있습니다. 자리 정돈해 주시고요. 총무 및 감사 인준 하겠습니다. 우리 총무 네, 잠깐 앞으로 감사 세 분으로 앞으로 나오시죠. 박의서 목사님, 김장경 목사님, 박병덕 목사님. 제 임기가 1년씩 되는데 여기서 인준을 받아야 돼요. 총무와 우리 감사 어떻게 할까요? 네. 총무회 서정수 목사님, 박의서 목사님, 김장균 목사님, 감사회 박의서 목사님, 김장균 목사님, 박병덕 목사님. 총무와 감사에 선정합니다. 정관 또 선거관리 규정 운영규칙 수정 개정도 수정하는 시간입니다. 정책위원장 이용복 목사님께서 진행합니다. 별지 다 받은 배포하셨나요? 별지 다 배포하셨어요? 네, 지금 보내요. 개정안 의원님으로 배포해 주세요. 여기도. 가자. 이쪽에서. 제가 다 읽지는 않겠고요. 우선 이번에 새로 추가한 것이 그 의사 정족수, 의결 정족수 1페이지 6번 오른쪽입니다. 6번 그다음에 4번 의사 정족수, 의결 정족수 임원회 그다음에 각 위원회 이게 자꾸 이제 법적 소송으로 갈 때 굉장히 이제 문제가 되고 해서 이번에 이제 이를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의사 정족수와 의결 정족수를 거기다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2페이지에 가면은 임원 이사장 자격, 부이사장 자격, 그 다음에 행정사무총장 자격, 선교사무총장 자격을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장 자격 같은 경우에는 장기 선교사 3가정 이상 주 파송교회 당회장 그 뒷부분을 삭제를 한 거죠. 3가정 이상 파송교회 당회장으로 그렇게 하고 부이사장 자격도 장기 선교사 2가정 이상 주 파송교회 당회장 그 뒷부분을 삭제한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사무총장 목사 선교사일 경우에 장기 선교사 2가정 이상 파송할 목사 이사를 추가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목사 이사가 행정사무총장으로 나올 경우에 아무런 이런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자격은 이제 부이사장 자격인데 그 정도는 그래도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그렇게 추가를 했고요. 선교사무총장 자격에는 지역 대표 또는 본부 원장급 이상 연임한 자라고 추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된 부분을 강조해서 이번에 한 부분이 여기까지입니다. 예, 정관 추정 부분 어떻게 할까요? 축조에서 아니요. 정관 그렇게 받으면 안 되고. 축조에서 받아야 되죠. 김창훈 정의선 다 말씀해 주시죠. 네, 정관 수정을 고심을 많이 하셔서 수정이 되어졌는데 이 다른 것도 그렇지만 선거관리 규정을 고치는 주체가 누가 되죠? 어떻게 됩니까? 정책위원회에서 발의해서 그거 규정안을 정확하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안건이 나와서야 됩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게 다룬 적이 한 번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선거관리위원들도 모르는 선거관리 규정이 지금 고쳐져가지고 나왔어요. 최소한 선거관리위원들에게는 통보라도 뭔가 나눠야 되는데 발의도 안 되었던 선거관리 규정이 지금 고쳐져서 나온 거예요. 이 규정들, 이런 상황들도 그렇고 지금 아까지 말씀하셨지만 이 행정사무총장, 선교사무총장 자격을 좀 더 향상했다 하는데 실제로 이 규정을 만들 때에도 지역대표나 지구장을 역임한 선교사님들은 그 지역에서 어느 정도 인정을 받는 사람들을 근거해서 한 건데 지구장은 빼고 본부에 일하는 사람들이 사무총장이 될 수 있다는 규정으로 바뀌어졌어요. 이거는 전체적인 문제에 있어서 구도적인 문제가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뭐 급이 될 수 있었고 조금 더 향상시킨 것 같이 보이지만 지역 대표 외에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추천을 받아서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이 제한되는 조건이 되어지고 본부 직원으로 돌았던 사람들 중에서 선교사무총장이 될 수 있다라는 규정이 되어지면 이건 우리 본부가 욕을 먹기 딱 일상입니다. 그건 아마 선교사님들이 더 잘 이해를 할 거예요. 현지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이런 규정을 놓고 세부적으로 모르면 그냥 지나갈 수도 있지만 이거는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조금 더 조금 무시한 부분들이 있지 않느냐. 사실 본부원장급들은 본부원장에 들어오는 기본적인 자격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건 그 직원으로 뽑는 거니까 이 본부원장이라는 규정이 이곳에 들어가는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행정사무총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사무총장을 이야기할 때에 기본 규정이 본회 이사입니다. 파송 이사. 기준이 없는 게 아니고 파송 이사는 한 명 이상을 파송한 이사가 파송 이사입니다. 우리 교단에 사실 이게 앞으로도 얼마나 우리 행정사무총장의 목회자들이 지원을 할 수 있을 때는 저는 상상하기 쉽지는 않습니다만 이 문을 열어놨던 이유가 그래도 지금 이사회라든지 이사들을 좀 독려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목회자들도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해서 열어져 있는 부분이고 선교사를 한 명 파송한 교회 이사들은 우리 교단의 5% 안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파송한 교회가 575교회 정도인데 이사가 우리 교단의 12,600여 교회를 따지고 보면 5%가 안 되는 사람이 본부 이사들입니다. 우리 교회 파송 이사. 그런데 이 숫자를 좀 더 기준을 올린다라는 것은 다른 면에서 기준을 올려야 되지. 파송교회 2사람 이상이 파송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면 1%에서 1.5% 안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교단에.
지금 부의사장들이 이번에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받으면서 고심이 많았던 게 각 지역마다 부의사장이 추천되는 사람이 두 교회 아니면 한 교회든지 장기 선교사 150만 원을 지원하는 사람 그 두 교회 기준을 두 선교사를 기준을 맞추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사실 부의사장의 후보자들이 많이 없습니다. 부의사장 후보자도 많이 없는 판에 이 본부 사무총장을 할 사람을 부의사장급으로 맞춘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뭔가 조금 자격을 올리기 위한 올림인지 아니면 다른 의구심이 드는 겁니다.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는 몰라도 나오지 말라는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 어떤 다른 사람을 정해놓은 것인지 이게 제 개인적인 의구심입니다. 죄송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고치는 문제는 이거는 특별히 어떤 정책적이나 방향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들은 가능하면 안 고치는 게 그대로 그냥 수용을 해놓고 이게 무슨 법적인 하자가 있다든지 그 기준으로 하면은 선교에 문제가 생긴다고 한다고 하면 이런 것들은 고쳐야 되지만 자격 기준을 고치는 것은 그동안 이 정책을 만들 때 만든 사람들이 그냥 소홀하게 만든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기준에 대해서는 충분히 심사숙고를 하고 그 다음 단계에 진행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사장님께서 축조를 해주시되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충분히 고려하셔서 통과돼야 될 문제인지 아니면 이거는 그렇게 급한 문제가 아니면 이 모든 문제들을 다음 회기로 넘기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규정을 이렇게 부분 고치는 부분이 문자니까 앞에서 고쳐진 것들은 어떤 것들이 빠진 것들을 보완하는 거고 조정하기 위해서 올려진 것들은 뭐 당연히 고쳐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이사님께서 충분히 숙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책위원회에서도 수정안에 관한 취지와 취지 관련해서 그 설명 좀 해주시면. 이 정책위원회에서 선관위와 관련된 이런 부분을 제안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 법을 판단하기로는 정책위원회는 진행에서 규정과 시행세칙 전반에 제안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서 그렇게 한 거고요. 어차피 이 자리에서 토론이 되기 때문에 적법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물론 행정총장 자격은 한 가정 이상 파송해야 되는 거 뭐 당연한 거고요. 그렇지만 그래도 본부에서 큰 선교 전체를 끌어가려고 그러면 그래도 한 가정은 뭐 물론 한 가정 파송하는 것도 엄청난 헌신이죠. 우리 김 목사님 말씀대로 전국에 레프레젠턴트 파송을 하는데 그래도 앞장서서 끌고 가야 하는데 그래도 좀 더 자격을 강화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으로 더 강화를 한 것입니다. 무슨 다른 어떤 의구심이 있다는 말씀은 저는 그런 건 전혀 없고요. 그리고 이거를 여러 차례에 거쳐서 정책위원회 소위원들하고 회의를 거쳐서 올린 사항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